안녕하세요. 프레데릭의 스포츠 섹션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5월 20일 밤 토트넘 핫스퍼 홈 경기장에서 펼쳐진 프리미어 리그 37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에 1대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이날 패배로 인해 토트넘은 한 경기만 남겨둔 채 사실상 유럽 컨퍼런스 리그 진출도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이제는 토트넘 경기를 볼 때마다 탈트넘 해야 한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은 이날 경기가 끝난 후 토트넘은 시즌 결산 시상식을 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EPL 통산 100번째 리그골이 토트넘 팬이 선정한 올 시즌의 골로 선정되어 손흥민이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기 관련하여 오늘은 영국 언론 90미닛의 기사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토트넘 핫스퍼 경기장에서 브렌트포드는 토트넘의 유럽 진출 희망을 무너뜨리기 위해 후반전에 제대로 돌아왔고 북런던에서 3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스퍼스는 전반전을 완전히 장악했지만 그대로 경기를 끝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고 브렌트포드가 빅식스 팀을 상대로 세 번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팀은 이제 토트넘에 승점 1점 뒤져 있으며 마지막 날 결과가 그들의 뜻대로 되면 여전히 유럽 진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5분 만에 역대 최다 득점자 해리 케인을 통해 리드를 잡았습니다. 프랭크 오니에카는 골문에서 25야드도 채 되지 않은 거리에서 올리버 스킵을 넘어뜨렸고 스퍼스는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데얀 쿨루세프스키는 케인에게 킥을 하도록 공을 살짝 건드려 세팅해 주었고 그는 공을 상단 코너로 바로 가마차기 슛을 날렸습니다. 홈팀 선수들은 빠른 출발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곧이어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손흥민은 에런 히키의 뒤로 가까스로 질주했지만 그가 가까운 거리에서 때린 슛은 다비드 라야에게 막혔습니다. 반면에 브렌트포드도 또한 페이스를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에메르송 로얄과 다빈슨 산체스가 뒤섞이면서 케빈 샤데가 벤미의 롱볼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의 낮은 크로스를 겸한 슛은 프레이저 포스터에 의해 뒤로 쳐졌습니다. 전반전 중간에 리코엘리가 브렌트포드를 구했습니다. 손흥민과 쿨루세프스키 사이의 영리한 주고받기로 그 한국 선수는 에메르송의 머리에 크로스를 올렸고 그의 슛은 브렌트포드 레프트백에 의해 라인 밖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브라이언 은베모가 벤 데이비스의 팔꿈치에 부딪혀 넘어졌을 때 페널티킥을 주장했지만 그 접촉이 최소한도 이내였기 때문에 그들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휴식 직전에 토트넘은 두 번이나 두 번째 골에 근접했습니다. 케인은 필사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손흥민이 경기장 중앙에서 자유로워진 것을 발견하고 에메르송을 지원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손흥민의 크로스는 아르나우트 단주마의 머리에 맞았고 공은 아슬아슬하게 팝포스트를 벗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쿨루세프스키는 영리한 역습을 시도하는 손흥민을 다시 발견했고 그는 안쪽으로 들어가 슛을 날렸지만 뒤로 물러서는 벤미가 멋진 블록으로 그를 막았습니다. 스퍼스는 브렌트포드가 하프타임 직후 동점골을 넣었을 때 두 번째 골을 넣지 못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요한의 위사는 클레망 랑글레의 수비를 제치고 가만히 있는 벤 데이비스를 넘어 안쪽으로 들어가는 브라이언 은베모를 발견했고 브라이언 은베모는 골문 하단 코너를 보았습니다. 라이언 메이슨의 팀은 그 다음 몇 분 안에 리드를 되찾을 수도 있었을 법한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쿨루세프스키는 벤미의 머리 너머로 공을 튕겨 케인 쪽으로 통과시켰고 라야 골키퍼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케인이 슈팅한 공은 경기장의 1층 스탠드 지열까지 날아갔습니다. 경기 시간이 1시간을 채웠을 때 토트넘은 역전당했습니다. 히키는 데이비스 안쪽으로 패스하여 은베모가 뒤쪽으로 전력 질주하는 곳으로 연결했고 은베모는 똑같은 모서리 쪽을 골라 브렌트포드에 리드를 제공했습니다. 스퍼스의 비참함은 후반에 악화되었는데 올리버 스킵이 자신의 박스 가장자리에서 쉔던 밥티스트에게 공을 빼앗겼고 은베모는 위사에게 패스하여 위사가 포스터 골키퍼를 넘어 골을 터뜨렸습니다. 9분간의 추가 시간에 접어들어 토트넘은 추격하는 골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선수를 전진시켰고 히샬리송은 펄펄 나는 라야의 선방으로 두 번이나 슛이 막혔습니다. 토트넘이 시즌 14번째 프리미어 리그 패배를 당하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는 경기 내내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브렌트포드는 확고하게 유럽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90미닛은 이날 손흥민의 경기력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그의 평점을 10점 만점 중에서 5점을 부여했습니다. 레프트 미드필더 손흥민 평점 5점.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에 골을 넣지 못해 운이 나빴지만 휴식 후 훨씬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력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지난 시즌까지 손흥민 선수가 워낙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오다가 올해 들어서 콘테 감독의 전술 변화로 인해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과 역할도 달라지면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는 경기가 많아졌는데요. 그럼에도 영국 현지 언론들은 기존에 손흥민이 보여준 화려했던 공격적인 모습과 득점에 기여했던 측면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평점을 매기다 보니 한국 팬들이 느끼기에는 다소 박한 점수를 손흥민에게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경기가 1대3 스코어로 토트넘이 패색이 짙은 상황에 놓이게 되자 관중석에서는 많은 관중들이 줄을 지어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화면에 포착되었고, 관중석에 앉아있는 레비 회장의 모습도 자주 화면에 비춰졌는데요. 이때 레비 회장의 표정은 예전에는 볼 수 없었을 정도로 마치 멘탈이 나간 듯한 허탈한 표정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경기가 끝나자마자 관중석에서는 토트넘 홈팬들로부터 엄청나게 큰 야유 소리가 울려 퍼졌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는 토트넘 팬들의 모습과 혼자 늦게까지 경기장을 돌면서 올 시즌이 토트넘에서 보내는 마지막 선수 생활이라는 듯한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관중들에게 박수로 인사를 전했던 해리 케인의 모습까지 안타까운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토트넘은 더 이상 답이 안 보이는 팀 같았고, 아마 레비 회장도 앞으로 이 팀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앞이 막막한 듯한 표정을 지어서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레비 회장에게 측은한 마음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도 레비 회장의 책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포체티노, 무리뉴, 콘테 감독까지 유능하고 이름 있는 감독들을 모두 선임해봤지만 토트넘은 2008년 이후로 그 어떠한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감독이더라도 해리 케인과 손흥민을 제외하고는 프리미어 리그 상위권 팀을 상대로 꾸준하게 경쟁력이 있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는데 토트넘이 무슨 수로 우승을 할 수 있겠습니까? 토트넘은 상위권 팀 중에서는 선수에 대한 투자에 너무 심할 정도로 인색했고, 드물게나마 조금이라도 비싼 선수를 영입할 때조차도 은돔벨레나 히샬리송, 산체스처럼 팀 전력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팀 예산만 축내는 빵점짜리 스카웃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트넘 수뇌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탈트넘이 해안인데 아무래도 손흥민은 앞으로도 토트넘을 떠날 것 같지 않아서 더 안타깝습니다. 이상 프레데릭의 스포츠 섹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